(30여 년 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기 힘든 시기였고, 국거리용 소고기를 사면 신문지에 싸서 검은 봉지에 담아주곤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집에서 키우는 누렁이나 백구를 위해 가끔은 돼지비계 한 덩이도 싸주던 기억이 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케이스 내 외부와 브레이슬릿은 마감의 품질이나 상태를 논하자니 막막한 수준입니다. 이제 막 산지에서 잡아온 날것의 맛이 이 금속들에게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둔탁하고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미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마감을 생각하며 착용하면 손목에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베젤의 조작감 그리고 클릭감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다이얼과 핸즈 역시 마이크로 브랜드의 핸디캡을 적용한다면 감내할 만합니다. 방수 성능은 준수한 편입니다. 더블 가스켓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스루 백 케이스를 채택했음에도 방수 성능이 괜찮습니다. 부관 참시.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판단하면 죽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리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명분이 중요했던 시기에 가혹한 처벌이 경제성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시 부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쿼츠 혁명 전 활발했던 스위스 시계 산업은 쿼츠 파동으로 수많은 회사가 도산합니다. 장례는 치렀으나 미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름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앵벌이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계에서 헤리티지와 스토리는 무시하지 못할 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헤리티지만 어떻게든 살려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보겠다는 영악함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이 시계에 채택된 무브먼트는 모델명 MV285 스위스 란데론 24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카니케 베네치안에 질의기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저희 분석을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분해하는 과정에서 각 파츠의 마감과 상태, 그리고 란데론을 새겨놓은 걸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멋지게 새겨놓은 로터는 저희가 늘상 보는 중국산과 매우 동일한 마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산 로터와도 쉽게 분간이 됩니다. 란데론 24는 과연 무엇일까요? 1870년대 설립된 란데론은 시계와 무브먼트를 생산하였는데 특히 칼럼윌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이름을 날리던 곳입니다. 지금도 구글에서 해당 브랜드명을 검색해보면 멋진 유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3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대파 럭셔리 유통회사에서 인수한 후 몇 가지 무브먼트를 생산 및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B2B 영역의 사업이라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 마케팅에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이 업체의 소재지를 검색해보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건물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왜 이 건물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몇 칸을 전유해 무브먼트를 생산하는지, 혹시나 쿱 유통 본사가 신규로 무브먼트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동네 이마트에 있는 시계방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이 정도 정보로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홍보용 이미지를 보면 파츠를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단순 조립과 마감을 위한 장비들이 보여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가 맞습니다만 저희의 추측으로는 스위스가 아닌 차이나 스위스라고 여겨집니다. 혹시나 소송을 당하게 될 기회가 또 생긴다면 자세한 관련 내용은 서초동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무브먼트의 마감과 품질,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지적할 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론에서 다룰 내용이 적지 않고 이 모델을 리뷰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구독자분들께 예의가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마이크로 브랜드는 킥스타터를 통해 그 출발을 알리면서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과 멋진 스토리에 힘입어 인지도를 쌓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우선은 꾹꾹 눌러 담고 지역별 유통 방식의 차이점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한국어가 지원됩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베트남과 대만도 판매 중이기에 딜러 홈페이지와 현지 휴민트를 통해 판매 모델과 가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동시에 북미 딜러 홈페이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도출되기에 질의 기회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국내 출시 제품의 무브먼트는 농협 무브인 MV145, 앞서 살펴본 란데론 24를 베이스로 한 MV285, 역시 이를 베이스로 한 GMT 버전의 MV295,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북미는 농협까지는 동일하나 MV285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파슬그룹의 스위스산 STP1-11을 사용하고 GMT 버전은 셀리타 330을 사용한 MV297입니다. 셀리타 330은 거의 30만원에 달하는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STP1-11이 스위스여서 스위스 메이드를 받기 수월한 걸까요? 해당 모델은 36mm와 40mm 사이즈가 있습니다. 36mm 모델의 국내 버전은 농협 무브를 적용해서 50만원 초반에 판매하는 데 반해 미국은 스위스 STP 무브먼트를 적용하여 595달러에 판매합니다. 다음으로 40mm의 모델의 경우 한국에서는 농협 무브를 적용하여 60만원 초반에 판매하고 미국 역시 농협 무브이나 가격은 360달러입니다. 국내에서는 베젤의 소재에 따라 크리스탈과 세라믹이 적용된 두 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명명된 세라믹 버전은 앞서 살펴본 란데론 무브먼트를 탑재하여 95만원이며 농협 무브먼트가 들어간 크리스탈 모델의 판매가는 7, 8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스위스 STP 무브먼트와 알루미늄 베젤 조합으로 635달러입니다. 제조사나 유통사는 아마도 베젤의 소재나 적용된 야광의 종류,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재별 원가 차이를 우리가 공개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성 불가침과 같은 수준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결정 권한으로 응수하고 나오겠죠. 앞서 설명드린 모델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몇 가지 비교 이미지를 통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벌써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미에서 판매 중인 모델 중 일본산 농협 무브먼트가 적용된 모델을 배제하고서는 모든 모델에는 다이얼과 백 케이스에
스위스 메이드 표기와 함께 원산지를 스위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태리에서 제작했다는 원목 케이스에 담아서요. 한국어 페이지는 어떨까요? 홈페이지를 몇 번 둘러보다 보니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라는 단어와 스위스 메이드가 박힌 백케이스 이미지들이 뇌리에 각인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스위스 메이드를 달고 있을 줄 알았던 다이얼과 백케이스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 란데론이 적용된 스페셜 모델마저도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대한민국 생산이 있고 동유럽, 멕시코, 미국 생산이 있는데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브랜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이도 나무로 만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단촐한 종이 박스에 담겨옵니다. 왜 이럴까 고심해봐도 정확한 답변을 제조사에서 주지 않으니 저희 스스로 납득이 될 만한 몇 가지 보기를 추정만 해볼 수 있습니다. 1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과는 달리 북미 시장은 규모도 크고 이탈리안 감성이 먹히지가 않기에 스위스 메이드를 저렴하게 출시하였다. 2번, 일반 모델들과는 차별화되는 스페셜 모델이기에 스위스 메이드를 없애는 역발상의 시도이다. 3번,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참신한 전략으로 북미형 스위스 메이드 모델의 오마주 모델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4번, 아니면 스위스 메이드가 아니기에 생긴 악성 재고 판매처로 낙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정답이 이 중에는 없는 것인지 실없는 추정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장사란 더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 결정 방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 결정 기준도 존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